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노동부가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9.1%보다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물가 급등세가 멈췄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최근 가솔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 오늘 아침 현재 4달러 1센트를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중으로 아마도 3달러대 진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원숭이도창 백신이 부족하자 백신 1회분을 5명에게 나눠 접종하는 방식을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백신 비축량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백신 공급이 질병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국은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방역 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일상생활로의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니어들은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의회는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 500피트 이내 지역에서는 노숙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 미용실에서 한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에게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및 연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하고 공포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 달러, 연구와 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까지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에 끼고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비준안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수사 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갑작스럽게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의심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물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가 지분 매각은 없다고 밝힌 지 4개월 만에 69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취임 뒤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당 대표직을 잃게 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조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첫 신문기일은 일주일 뒤인 17일로 잡혔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오클랜드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무실점, 타석에서는 25호 홈런을 터뜨리는 활약 속에 팀의 5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10승을 기록한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에서 104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LA 다저스는 미네소타를 10대3으로 꺾어 9연승 행진 이어갔습니다. 샌디에고는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에서 마차도의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7대4로 승리하며 5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데 따른 안도감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 먼저 알아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3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을 정하는 확산세 등급을 정하는데 LA 카운티가 이제 중간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치 입원 환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LA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는 1,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곧 개학을 앞두면서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일 가주보건당국이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 학생들이 곧 개학을 맞음에 따라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를 부지런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새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어린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가주보건당국 내 수학과부서 소일 수두 박사는 현재 코로나 예방 백신은 6개월 이상 연령인 유아에게 그리고 백신 부스터샷은 5세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 a part of the Smarter Plan, California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county offices of education up and down the state to pre-position more than 10 million over-the-counter tests in preparation for the start of the school year. 주 전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BA.5가 자가 검사 킷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1,000만여 개의 테스트 킷을 카운티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코로나 백신 접종 클리닉 주최를 희망하는 학교들은 웹사이트 wecandothis.hhs.gov/resource/guide-site-vaccination-clinic-schools 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룩스 알렌 가주교육위원회의 총디렉터는 어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여름방학을 보내고 가을학기에 학교로 돌아오면 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은 항상 되풀이된 현상이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we see students and staff returning to classroom, it's only natural that questions are going to arise, which is why this conversation today is so critical and why we're seeking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Dr. Sood just 가주교육국은 보건국과 긴밀히 협력해 새학기 코로나 전파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파 위험이 상당한 원숭이 두창의 위험과 관련해서는 코로나에 비해 전파력이 떨어지는 바이러스이다 보니 학생들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정부가 현재로서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혹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 그리고 주기적인 코로나 검사가 중요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이 많이 완화되고 일상생활로 전환됐지만 시니어층들은 여전히 팬데믹에 따른 정신적 불안감, 고립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타운의 노년내과 전문의인 임영빈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팬데믹 속 위험 수위가 높아진 노인 건강 문제 짚어봤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6개월여를 끌어오면서 한인 사회에서 노년층이 지인들의 부고를 접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한인 노인층의 사망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딱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은 아닌데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팬데믹이 한인 시니어층에 몰고 온 타격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노년내과를 전공하고 한인타운 연세 메디칼 클리닉에서 노년내과의로 활동하는 임영빈 박사는 팬데믹으로 한인 노인층이 고립되면서 몰고 오는 후유증은 엄청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2020년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명로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백신이 이제 출시가 된 다음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시지만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사망하시는 것까지는 안 가게 된 케이스들을 많이 이제 직접 체감을 하면서 정말 백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였고요. 하지만 이제 또 외래에 나와서는 많은 환자분들이
코로나 자체 때문에 너무 강박관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검에 들려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될 것들 못 하시고 또한 이제 교회 같은 데서 뭐 사람들 모이는 이런 종교 활동 또는 문화 활동 같은 것들을 잘 못 하시면서 이제 정신적인 질환도 많이 생겼죠. 팬데믹으로 시니어층이 예전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외출을 꺼리는 데다 운동량이 현저히 줄면서 노인층의 신체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한편 우울증까지 초래하면서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경우 회복이 늦어지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노인층의 활동이나 모임의 기회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이 외부 활동을 줄이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 이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은 스마트폰을 밤새 이제 잡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기시고 걸어 다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디스크 탈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더 하셔야 되는지 배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움직이면은 또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마음 관리도 더 수월해지실 것이고요.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캘리포니아에서 약 500만 명의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됐고 약 100만 명은 부당하게 거절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법분석실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년 동안 전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실업수당 지원자 절반에 해당되는 500만 명에게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된 것입니다. 또 EDD가 실업수당 지급을 거절한 경우는 34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운데 20만 명은 재심을 요청했고 이 재심 요청자들 중에 무려 80%가 재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승인돼 결국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난 원인은 캘리포니아 실업 프로그램의 기본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업수당 지급이 거절된 340만 명 중 대부분은 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가운데 팬데믹 기간에 EDD가 우편물 처리나 전화 응답 시스템의 부족함이 많았던 상황이라 더욱 문제가 됐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과 조치가 필요는 하지만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순화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이제 몽키팍스 관련 소식입니다. 원숭이 두창. LA시 의회에서 몽키팍스 비상사태를 동의함으로써 비준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LA는 몽키팍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릭 카세티 LA 시장은 시정부가 몽키팍스 백신 확보와 접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 백신 접종 장소들을 차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시는 어제부터 이 이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몽키팍스 이동식 백신 접종소 운영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죠. 화요일과 목요일 정오부터 4시까지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몽키팍스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미리 등록하고 사전에 예약한 주민들에게만 우선 접종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백신 접종을 예약하는 주민들 가운데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주민들, 백신 접종 예약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몽키팍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처리해야 하는 것도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몽키팍스 확진자는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나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피부 상층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백신에 대처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우선 18세 이상에 대해서 백신을 기존과 다르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피부 깊숙이 찔러 넣는 피하 주사가 아니라 피부 상층부에 투입하는 피내 주사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백신 1회 접종량에서 5회 용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DA는 2015년도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내 주사로 백신 5분의 1을 투여받은 사람들과 피하 주사를 받은 사람들 간의 면역 반응이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백신 접종 방식으로 사용 가능 백신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4주 간격으로 2차례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FDA는 또 감염 위험이 높은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도 승인했습니다. 이날 FDA의 새로운 접종 절차 승인은 지난주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발표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늘고 있지만 백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0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몬순의 기세가 조금 약해져서 체감되는 습도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에 내일 낮 기온 2도가량 내려앉지만 금요일에는 주춤했던 몬순의 기세가 다시 강해져서 낮 기온도 3, 4도가량 높아져 후덥지근한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2도, 6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0도, 72도, 해안 지역은 79도, 66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9도,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7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리버사이드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토렌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91번 이스트 방향에서 605번과 만나는 지점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버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노스 방향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벌두고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의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시 의회가 모든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를 비롯한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이내에 홈리스 노숙을 금지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A 시의회는 기존의 학교 인근 텐트 노숙을 금지하는 법안을 확대해 수백 수천 개의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이내에도 노숙이 금지되는 안건을 어제 최종 표결을 통해 11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표결과 결과도 똑같죠. 지난 2일에도 표결을 통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노숙자 옹호단체 등이 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벌이면서 표결 진행을 방해하는 등 난동이 벌어져 이렇게 어제 재투표가 시행된 것입니다. 확대된 법안은 LA시 공립학교, 사립학교, 데이케어 등 모든 교육기관 인근 500피트 내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잠을 자거나 누워있거나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 등의 금지를 골자로 합니다. 또 소화전에서 2피트 이내, 건물 출입구에서는 5피트 이내, 로딩존에서는 10피트 이내, 자전거 도로에서의 노숙 행위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통합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새학년도를 맞아서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7월 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서 2022-23 학년도의 등교 시간이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중학교는 오전 8시 이전, 고등학교는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이곳 LA 통합교육 소속 학생 6만 명 이상도 이처럼 등교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서 LA 지역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학이 되면 한층 악화되는 남가주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 앞으로는 그 이전보다 좀 더 늦은 시간대에 교통 정체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LA 카운티 전역에서 폭염주의가 발동된 가운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별 보호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쉽게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영유아를 위한 보호에 주의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온열 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온열 질환의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부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유아는 성인의 신체와 비교해 온도 조절 기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폭염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젠 놀 박사는 폭염 속의 차 온도는 120도를 넘을 수 있다. 차에 홀로 남겨둔 아이는 이런 폭염주의보 속에서는 숨질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쇼핑몰에서 총격으로 살해된 현지 경찰관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몬트레일 파크 경찰국은 지난 8일, 즉 월요일 오후 쇼핑몰 다운힐 랜딩 주차장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된 현지 경찰관의 신원은 26살의 가르디엘 솔로리오라고 밝혔습니다. 가르디엘 솔로리오 경찰관은 신참으로서 발령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수습 경찰관이었습니다. 가르디엘 솔로리오 경찰관은 불과 16일 만에 총격을 받고 숨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몬트레일 파크 경찰국과 사건 관할인 다우니 경찰국 등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쇼핑몰 앞의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르디엘 솔로리오 경찰관은 LA 피트니스 짐의 앞에 주차된 자신 차량 안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됐고 이미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몬트레일 파크 경찰 당국은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고 아직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오늘 새벽 헐리우드 지역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 로렐 캐년 블루버드 인근 한 주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주택에 거주하던 거주민이 주택에 침입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도를 향해서 충격을 가한 것으로 지금 일단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주택 침입자들, 강도 절도 행각을 벌이려고 했던 용의자들은 흰색 토요타 차량을 타고 현장을 급히 떠났는데 용의자들 가운데 한 명이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코리아타운의 한인 미용실에서 한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37살의 제러미 세런 스미스는 지난 5월 달라스 코리아타운의 한 미용실에서 22구경 소총 13발을 쏴서 한인 여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각각 팔과 발 등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스미스에게 특수폭행 7가지 혐의의 증오범죄 혐의를 가중해서 기소했습니다. 스미스에게 적용된 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저 징역 5년에서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보행자 안전도가 가장 위험한 주 8위에 올랐습니다. 난폭, 과속 운전 급증이 주 요인으로 보행자 사망률이 전국 50개 주 가운데 8번째인 겁니다. 자동차 보험을 비교하는 카 인슈어런스 컴패리슨닷컴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도가 가장 취약한 10개 주에서 41% 이상의 사망자들이 나왔습니다. 보행자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보도와 교차로가 보행자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도로 폭도 넓어서 횡단 시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도로 시스템이 운전자 위주로 구축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이 가장 위험한 10개 주 중 절반이 1위와 2위를 차지한 뉴멕시코와 플로리다, 4위와 5위에 오른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 8위 캘리포니아, 9위 엘라바마, 10위 텍사스 등으로 절반 이상이 남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등을 타고 가다 차량에 쳐 사망한 사람 수는 2009년 666명에서 2018년 1048명으로 10년 새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사망 증가 원인을 두고 차량도 문제있지만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보행자들이 건널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H마트가 얼바인 지점을 공식 개조합니다. 대한노인의 미주총연합회가 모국 방문에 나선다고 합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마트가 얼바인 웨스트팍점을 오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공식 개점합니다. H마트 얼바인 웨스트팍점은 3825 올튼팍 웨이에 위치하며 매장 규모는 약 59,974 스퀘어피트 규모에 달합니다. H마트 측은 얼바인 웨스트팍 매장에서 원스톱 쇼핑 라이프가 가능하도록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코트에는 이만구 교동짬뽕, 초당, 매니아 산다 임에, 도쿄 함바그, 조폭떡볶이, 오른통닭, 명량쌀 핫도그, 우미옥, 뚜레쥬르 등이 입점돼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얼바인 웨스트팍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고객들의 생활과 가치에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H마트는 그랜드 오프닝을 맞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사은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H마트는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으로 현재 14개 이상 주에서 총 7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 미주총연합회가 7박 8일 일정으로 100명의 시니어들과 함께 모국 방문에 나섭니다. 10월 2일에 출발해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국 방문에서는 서울, 제주도, 거제, 부산, 남해, 여수, 춘천을 비롯한 11개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이번 모국 방문에서는 광양제철소, 비무장지대 같이 접근이 힘든 장소까지 방문하다 보니 기존의 모국 방문과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영 대한노인의 미주총연합회 회장입니다. 예, 저희 대한노인의 미주총연에서는 팬데믹 이전에는 매해마다 모국 방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간 이런 공백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그 지방자치단 단체장들도 만나고 간담회도 마련하고 7박 8일간 그리고 일반 여행으로 가기 좀 어려운 그 조선소 같은 이런 데 견학하고 시찰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국 방문 신청은 전화번호 213-699-930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조지아주의 두 번째 소녀상 건립을 하기로 했었죠. 연기됐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일부 한인들의 반대로 연기됐습니다. 동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광복절 기념식 때 한인회관에서 열기로 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연기하는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9월 하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가 추진해온 소녀상은 브룩헤이븐시 블랙번 공원의 소녀상에 이어 조지아주에서는 두 번째로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후 일부 한인이
제2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추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일홍 전 한인회장은 한인회관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기념물 설치에도 한인사회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소녀상 건립은 한인들 합의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라고 진행했습니다. 한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찾는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전시물 설치도 공청회를 밟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연기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오는 18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스코볼 센터에서 코리안 나이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LA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스코볼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매년 여름 개최되는 선셋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리즈 25주년을 기념해 더욱더 풍성하게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당일에 한국의 국악퓨전그룹이 한국과 아시아 대표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이날 행사에서 한인 서예협회와 함께 한글로 이름쓰기 행사와 또 한국문화 상자를 활용한 한복체험, 포토전 행사, 한식체험 행사, 그리고 다양한 한국 기념품도 증정하는 행사 연계를 통해 개최하게 됩니다. 한국문화체험은 저녁 6시 30분부터 또 악단 광칠 공연은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입장은 무료이고 사전 예약 없이 참가하면 됩니다. 한편 주차 비용은 한 대당 $20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인가요? 가장 크고 밝은 둥근 달 슈퍼문이 뜹니다. 오후 9시 36분경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둥근 달이 떠올라서 밤하늘을 밝게 비추게 될 전망이라고 올드 파머스 엘마나가 밝혔습니다. 슈퍼문은 뜨는 달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데 8월은 북미 원주민들이 철갑상어 낚시를 하던 때여서 스터전 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추석인데 추석에 한 달 앞서서 슈퍼문이 뜬다고 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시사해서 뉴욕 증시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오전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981년 11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9.1%, 지난달보다 6월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급등세가 멈췄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좋은 결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가 완화에 힘입어 폭등했던 항공권 가격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과 주거 비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노동부의 발표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강한 노동시장 등을 근거로 가을에도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 0.75%포인트를 시사했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에 힘입어 이런 경로를 수정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와 기업들의 인건비 지출 증가 흐름 속에 2개 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단위 노동시간당 재화 서비스 생산량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비농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은 2분기에 1분기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 하락보다는 양호하지만 1분기에 마이너스 7.4%로 74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또다시 떨어진 것입니다.
생산량 대비 인건비를 나타내는 단위 노동 비용은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연율 12.7% 오른 데 이어서 2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연율 10.8%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비농업 노동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이 각각 2.5% 하락해 9.5% 상승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전분기 대비 5.7%,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7% 각각 올랐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6월 구인 건수는 전월보다 60만 5천 건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많은 수준인 1,070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생산성이 올라가야 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데 지금은 생산성 하락 속에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윤 저하를 감내하거나 이 비용들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LA에서 투베드룸 투베스 아파트에 거주하려면은 현재 월 2,6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3,000달러가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렌트비 급등세 이처럼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 2분기 LA 지역 렌트비가 두 자릿수로 뛰어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주택 가격에 주택 구매를 포기한 젊은 층들은 대거 렌트 시장으로 몰린 데다가 퇴거 유예 조치, 지원금 이런 정부 지원책이 더해지면서 렌트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렌트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자 렌트비가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렌트비 급등세는 LA 카운티 국한된 현상은 아닙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랜드 엠파이어도 마찬가지로 남가주 전역에서 아파트 렌트비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600달러 이상의 렌트비 인상을 요구하는 아파트 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어제 공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도리어봤다고 관련 산업 육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기술의 우위 유지를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 후 재발을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침을 하면서도 미국이 한때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국이었다며 반도체 강국의 재건의지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지칭하며 중국이 이 법을 막기 위해 노비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It's no wo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tively lobbied U.S. business against this bill. 앞으로 미국에서는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는 물론 반도체 연구개발 등이 지원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Today, Mr. President, with the stroke of your pen, America declares our economic independence. We strengthen our national security.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서 타이완의 TSMC, 텍사스의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수혜 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 산업계 대표 기구들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이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이 공포되자 법 내용이 불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국 무역 촉진회와 국제상회 등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우세를 강화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목하는 국가들과 반도체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해 글로벌 경제 회복과 혁신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현지 반도체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반도체와 장비 제조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로 추진한 법안이 연달아 의회를 통과하되 힘입어서 지지율이 40%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미국 성인 1,005명에게 설문조사한 데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이 40%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5월 역대 최저를 기록한 36%보다 4%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이고 지난달 지지율도 39%에 그치면서 40% 벽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78%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고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는 12%에 그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법안이 줄줄이 연방의회를 통과한 영향으로 로이터 통신은 풀이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수물 가운데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주고받은 편지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에 진술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의 인종차별론자인 뉴욕주 검찰총장을 만나게 됐다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 사냥의 일환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종차별론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인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불렸다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지난주 검찰 신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검찰에 전 대통령이 뉴욕 검찰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미네소타 트윈즈와의 윈터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최근 9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과연 이 팀을 꺾을 수 있을까? 꺾기 위해서 노력했던 샌디에고 5연패에 빠졌었는데 어제 마차도의 극적인 끝내기 3점 홈런으로 샌프란시스코를 꺾고 일단 5연패에서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LA 인절스의 투타 겸업 일본인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단일 시즌에 두 자릿수 승리와 두 자릿수 홈런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베이브 루스 이후 104년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YTN입니다. 오클랜드전에 선발 등판한 오타니가 6이닝 무실점 3진 5개를 잡아내면서 시즌 10승에 성공했습니다. 오타니는 이로써 1918년 전설의 베이브 루스 이후 104년 만에 두 자릿수 승리와 두 자릿수 홈런을 한 시즌에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베이브 루스의 당시 기록은 13승 11홈런. 오타니는 루스를 넘어 역사상 최초로 10승 20홈런을 기록했습니다. 3전 4기로 대기록 도전에 나선 오타니는 1회를 단 공 5개로 마무리했고 2회에는 큼지막한 첫 안타를 맞았지만 센스 있는 내야 수비수가 2루에서 발이 떨어진 주자를 잡아냈습니다. 3회 1-3루 위기에서는 타구가 다리를 강타하는 위기도 있었지만 무실점으로 잘 넘겼고 이후 6회까지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오클랜드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공격에선 테일러 워드가 한 점 차로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5회 3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오타니의 대기록 달성을 도왔습니다. 2022년 8월 1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